네, 미국 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소식들 이 시간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 하시죠. MTN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5월 CPI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둔화돼서 호재거리였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보는 재료, 물가지표, CPI 발표, 관세 충격이 아직 물가에 본격적으로 충격을 주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상승으로 좀 나타나지는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시장이 열린 이후에는 주가 좀 반등했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주가는 좀 하락하는 채 밀려났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미 많이 보신 분 계시겠지만 두 가지 정도 있었겠죠.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구체적인 게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지금 미국에서 걱정하는 것은 히토류거든요. 히토류 수출을 한다는데 그러면 6개월에만 하는 거고 일단 그 이유는 아직 구체적인 게 없고 이러다 보니 뭔가 구체적인 게 좀 떨어졌다라는 것들의 시각이 있었고요. 그 자체에 대해서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큰 거에 몇 가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면 JP모건 같은 데서 이건 믿을 거 하나도 없다. 결국 올 여름에 지나면서 계속해서 물가가 오를 것이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안 갖는 게 낫다. 이런 얘기하면서 주가는 흘러내렸는데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가 이런 부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CPI라든가요. 그리고 코 CPI, 그러니까 근원이라든가 헤드라인 CPI 이런 모든 것들이 예상치보다 조금씩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은 건 기본적으로 호재 인식하는 것이 맞고요. 이번에 물가가 내려간 정도는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걸 갖고 딱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또 다시 여기 당장 금리 내리라고 또 얘기하는 거가 나왔는데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거리라든가 외식 가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상승 추세는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약간 멈췄다 중에 약간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미국의 먹거리에서 올 연초부터 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 바로 우리나라도 요즘 계란값 오른다고 뉴스에서 저도 봤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계란값이 천정부지가 조금씩 안정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란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달에 나온 건 4.5달러가 나왔는데 여하튼 이 기준에 보면 우리나라 약간 기준이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 아주 최고점보다는 계란가가 좀 낮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요 품목별로 보면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일단 항공 요금의 하락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에서 미국 안에서의 여행은 아니지만 가장 미국에서 해외로 가거나 해외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의 지금 수요가 좀 둔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즘 뉴스 보시지만 미국 자체의 또 지정학적 위협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보면 미국이 지정학적 위협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건데 미국의 다양한 소요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여하튼 이런 수치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에 조금씩 내려간 건 조금 소폭 상승한 건 맞는데요. 말씀드렸던 이런 거 갖고 트럼프 때는 당장 금리 내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시장 반응은 약간 썰렁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이런 호재성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얘기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물론 다우지수는 보합 정도였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로 고점 대비는 상당폭 밀리면서 마감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드렸던 JP모건의 그런 이슈 그리고 중국의 히트류 이런 거에 대한 생산이 수출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애매한 것들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것인데요. 이게 나름 월스트리트 다른 데서는 알려지지 않다가 월스트리트 기사 자체가 단독 기사가 나간 겁니다. 이 화면 자체가 단독 기사를 나왔고 이거 지금 언제까지 될지 아직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템포러리한 거죠. 일시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합의는 이제 8월까지 되면 좀 더 구체적이 되겠지만 이번에도 완벽하게 합의는 아닌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여하튼 이런 것들이 반응이 나오면서 오늘 3대 지수 플러스 금융시장의 흐름을 잠깐 보겠는데요. 3대 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전강 후약의 흐름이었겠고요. 10년물의 금리는 어찌됐건 물가 상승이 돌아다니까 금리는 바로 좀 떨어지는 모습. 그러다 보니 채권 가격이 올라갔겠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미국 달러도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 대비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 반대로 가는 것이 금값인데요. 금값은 상승했고요. 유가는 또 중동 지역 약간의 또 소유 사태 이런 것들이 우려감이 있으면서 유가 자체는 또 10월 이후에 하루
최고 상승률은 또 최고 상승률이 나오면서 오늘 유가는 좀 나름 큰 폭의 반등한 정도가 오늘 전반적인 CPI 발표 전후의 미국 금융시장의 흐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물가지표는 양호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에서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다. 중국 히토류 수출을 풀지만 단 6개월, 참 애매한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인사이트 살펴봤고요. 오늘 월가에서는 간밤에 어떤 헤드라인을 내놨는지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달러 장기적 하락에 대비하라. 월가의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군드라우가 달러의 지속 하락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고요? 네, 근데 이 의견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의견이다. 이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꽤 있겠고요. 오늘은 이제 더블라인 캐피탈의 유명한 채권왕으로 분류되는 제프리 군드라우의 주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제프리 군드라우가 돈도 많고 능력도 있지만 최근 수년 동안에 이 사람의 의견이 맞았다 틀렸다를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이분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맞진 않았다. 왜냐하면 이분 얘기대로 하면 주가는 이미 반의 반토막이 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오늘 현재도 사상 최고가에 지금 1%, 2%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참고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채권 시장이 이분이 한번 얘기할 때마다 시장 영향은 인사이트는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소개해 드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분은 달러의 강세가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달러의 강세 시즌에 끝냈다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해외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매력적, 해외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강세를 볼 거다.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딴 나라 화폐를 사면 오히려 나중에 그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고 그 환율에 따른 이익도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에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군드라우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지금 달러가 접어들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해외 자산을 사라는 얘기. 저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해외 재산을 늘리라는 거 제가 자주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분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미국 사람이 미국 주식만 하지 말고 다른 나라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런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디를 좋게 봐요? 그 대표적인 얘기하는 것이 유럽이나 이런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25년의 달러 약세 요인을 그 대표적인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약한 달러를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워낙.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이분은 자주 얘기하는 것이 신흥시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인도를 얘기하고 있겠고요.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등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 그런 쪽을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가 앞서도 잠시 얘기해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지정학적 위기에 있다는 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지정학적 위협은 매번 이런 중동 지역이라든가 한국, 한반도 이랬는데요. 지금 작금의 사태에 보면 미국에서 소수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 자체가 불안불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분이 이제 미국 경제가 지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미국 경제 주시장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은 매년 하는 소리다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고적으로 제가 이걸 갖고 여러분들한테 약간 대안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전후 최대 수준으로 미국 주식 비중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 주식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주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좀 많이 늘어나면서 해외 주식이 늘어났는데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해외 주식 비중은 오히려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미국 위주의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진짜 이해를 못 하시려고 저도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상 최고 수준일 겁니다. 해외 여행 경험한 국민 비율이 우리나라 사상 최고 통계를 안 봤지만 뻔할 텐데요. 미국은 해외 여행에 대한 경험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왜냐하면 MZ세대를 비롯해 젊은 세대들이 야, 우리 미국이 최고인데 왜 지금 외국을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해외 주식을 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분 얘기를 듣고 미국 주식을 하지 말고 다른 나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포트폴리오를 쉽게 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군드라우 시각을 약간 가미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투자 대안을 3개를 알려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주시장을 한 번에 사는 겁니다. 세계 주시장. 여기에는 미국도 들어가고요. 선진국도 들어가고 조금 일부 한국도 들어갑니다. 한국이 한 1% 정도 들어갈 겁니다. 여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MSCI 세계 지수를 추정하는 건
ACWI라는 ETF가 있겠고요. 126달러가 되겠고 이거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거 지금요. 예. 두 번째는 미국을 우리 시청자분 중에 나는 미국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이미 그런 분들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여기서 미국과 캐나다가 빠집니다. 북미가 빠지면서 세계 지수를 하는 거가 ACWX입니다. 여기 이것도 흐름이 좋네요. 이게 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예.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한국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이 대부분이 한 70% 정도 되고 이머징 국가가 30%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AOA입니다. AOA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사상 최고가로 말씀드렸는데 이건 주식이 80%, 채권이 2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분산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주식이라든가 채권에는 거의 대부분 미국 건데요. 주식은 여기에도 역시 미국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이머징 마켓 일부 들어가 있고 전 세계 선진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전 세계 가장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단연코 제가 봤을 때 AOA라는 ETF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의 지속 하락으로 인한 미국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도 같이 비중 확대를 해라라는 의견을 봤는데 이항용 위원님의 의견 첨가 살펴보셨죠? 여러분 관련해서 ETF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미 사상 최고가입니다. 저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분산 투자 또 수익률도 좋네요. 자,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확대에 주목하라. 자, 이와 관련해서 탑픽 종목이 꼽혔죠. 네, 전자상거래가 뭐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마트 대신에 그냥 여러분들 모바일에서 그냥 몇 번 클릭해서 새벽에 배달 오는 거 많이 쓰시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데 미국은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는데 오늘 이런 얘기는 미주호 증권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미주호 증권에서 그 중에서도 탑픽으로 좀 월마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월마트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쉬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고점이지만 쉬고 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중국에서의 중국을 비롯한 관세 전쟁, 해외 수입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쉬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최근에 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관세 전쟁의 우려가 완화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총 매출에서 이커머스가 전자상거래가 18%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2018년은 불과 4, 5%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게 추세가 늘어나고 성장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이커머스의 매출 추이의 증가세에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멤버십도 많이 팔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수익성수 개선되는 꽁도 먹고 닭도 먹고 이런 오리도 먹고 이런 것들을 모두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월마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월마트를 매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올린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예, 월마트의 이제 전자상거래 확대되는 부분 미국인들의 시각에서 살펴봤습니다. 뭐 국내에도 지금 뭐 의무 휴업일을 지금 새 정부에서 함께 내수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로 유통주에 대한 왈가왈부하는 소식들이 많은데 자, 미국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마켓워치입니다. 월가 악재에 맞서는 20개 주식을 꼽았습니다. 네. 20개를 다 보려면 빠르게 봐야 되겠네요. 네, 뭐 20개 뭐 다 보실 것보다는 뭐 제가 표를 준비했으니까 그만 캡처 떠두셔서 보시면 되겠는데 왜 지금 20개 정도에 좀 주목하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를 하냐면 딱 이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는 사상 최고를 가고 있지만 매출 전망이라든가 이익 전망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계속 상향된 기업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오히려 상향되고요. 이익도 작년 연말보다 상향된 것은 한 S&P 500개 기업 중에서 한 20개 정도 많아야 뭐 50개 정도 밖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익의 매출 이런 같이 생각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한번 추려본 것이 오늘 표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순서로 보면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기 위해서 매출 이익 증가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한 20개를 또 어떤 순서로 보여드렸냐면
우리 목표 주가의 어떤 컨센서스,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큰 순서대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보스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타워부터 해갖고요. 17, 18, 19, 20을 보면 램 리서치 들어가고 찰스 스왑도 들어가고 로얄 캐리비안, G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20개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종목을 하나씩 하나 쳐보시면 되겠고요. 딱 이 화면에 보시면 11번에 IC라는 기업이 들어가는데 IC가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이 이해하실 텐데 이게 뉴욕 증권 거래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 주식시장이 좋으니 거래소가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거래소가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 개인이 하는 거라고 있으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 최근 들어 우리나라 시장도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은 거래소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 있다라 보셔야 되겠고요. 몇 가지 중에서 종목만 몇 가지 차트만 잠깐 보면 보스턴 사이언티픽이요. 의료기기 회사가 되겠고요. 브로드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반도체 설계, 반도체 그런 칩 기업이 되겠고요. 코카콜라 같은 것도 이게 매출과 이게 같이 생각보다 더 좋아지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티그룹이요. 은행 업종에서 지금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쪽인데 이런 것들이 매출과 이게 같이 좋아지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 계속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가고 있는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답을 보여드렸잖아요. 매출가익이 생각보다 더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이 20개도 중요하겠지만 미국 주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매출이나 이익이 더 많이 생각보다 더 좋아지는 기업.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엔비디아가 그런 거고 아마 오늘 보시면 계시겠지만 오늘도 팔란티가 또 사상 최고가 같거든요. 네. 그럼 왜 올라가겠습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주식시장의 기본이다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팔란티어는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를 나타냈습니다. 월가 악재에도 잘 견디는 20개의 종목 살펴봤는데 실적, 컨센 상승, 매출과 이익 상승이라는 공통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캡처해서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